국민대 어학특기자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미 홍 원장입니다. 26학년도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 1차 전형에서 25학년도까지는 8배수이다가 이제 4배수로 좀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면접장에 가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1차 4배수를 통과해야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8배수 때는 어차피 8배수를 1단계에서 경쟁률로 다 못 채웠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면접장 갈 수 있었죠. 근데 지금 4배수로 줄여놓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이 검증된 학생들, 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실력이라는 것은 어학 성적이에요. 그래서 어학 성적 4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면접을 보게 되고, 지금 이 영상은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 바로 해당 4배수에 해당하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 KMU 인터내셔널 스쿨,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아주 전통적인 어학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학원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 응시를 했는데 그 학생들의 면접 후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면접 현장에서 국민대에서 어떤 흐름으로 면접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격했던 학생들의 유형은 좀 다양한데, 지금 이 면접 후기를 작성을 해줬던 학생은 최초합으로 바로 합격했던 학생입니다. 당일날 면접 분위기도 좀 중요하고, 특히 면접은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작년도의 경우 25학년도죠. 25학년도의 경우에는 면접 응시 인원이 오전에는 계략적으로 한 100에서 120명 정도, 그 다음에 오후에는 한 2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300명 조금 넘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것을 정원 기준으로 보면은 8배수라고 해서 8배수 인원이 다 온 게 아니죠. 그렇죠? 또 8배수의 경쟁률을 다 못 채울 가능성이 크니까 대략적으로 한 6, 7배수 이 정도 학생들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된다. 오전 오후 나눠져 있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대기실은 100명, 120명, 200명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30명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 입장을 시켜놓게 되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4배수다 보니까 오전 오후 구별을 없앨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오전 오후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면접장에 오게 될 거예요. 4배수는 거의 1차 붙은 학생을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략적으로 30명 정원이면 4배수 120명, 이 학생들끼리 경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면접 절차하고 또 대기실에서의 긴장도, 이 부분걸 여러분들은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험번호 순서대로 일단은 좌석에 앉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험번호 순서대로 일단 앉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번호를 추첨을 하고, 가번호를 추첨을 한 다음에는 그 가번호 순서대로 자리를 다시 배치합니다. 수험번호 노출 안 되도록 하는 거죠. 블라인드 면접 형식이니까요. 그래서 가번호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해서 앉고, 전체적으로 다들 긴장하고 있겠죠. 대기실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는 전부 다 수거를 해가고요. 핸드폰, 스마트워치, 심지어 무선 이어폰까지 싹 다 모두 다 이렇게 회수를 하고요. 책이랑 또 예상 문제 이런 거 학원에서 이제 준비해줬던 이런 이제 노트 이런 것도 볼 수가 없고요. 책상 위에는 오로지 딱 2가지입니다. 신분증 하나랑 수험표만 올려놓습니다. 물론 생수 같은 이제 음료 같은 경우 있는데, 생수는 국민대에서 따로 제공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실 물은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목소리가 또 중요하고 목이 또 감길 수가 있으니까 생수 꼭 챙겨가지고 입장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되면은 면접은 각 수험생별로 5분 단위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면접 자체는 5분이고요. 복도에서 제시문을 읽는데 제시문을 면접 대기실에서 읽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복도에서 5분간 제시문을 읽는데 그때 제시문만 읽고 필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 지문은 한국어로 답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문은 영어로 답변하는 겁니다. 제1지문과 제2지문 둘 다 한국어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답변을 할 때 제1지문은 한국어로, 제2지문은 영어로 답변을 해야 된다. 네.
복도에서 보고 들어갔는데 면접 문항이 기억이 안 난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면접실 책상에도 역시 제시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문항을 애울 필요는 없는데 답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5분 안에 2개 지문을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5분 안에 내가 명확하게 2개의 답변을 복도에서 정리를 하고 면접관 들어가야 된다. 막상 면접관 딱 들어가면은 3명의 면접관이 계십니다. 5분 내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4분 30초에 노크 신호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30초 남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분위기는 생각보다 부드럽다고 해요. 그래서 면접관 분들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제 좀 배려해 준다. 천천히 답변하세요. 긴장 푸세요. 네. 이런 분위기, 긴장 완화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면접 질문은 뭐가 나왔느냐? 뭐 이미 이거는 국민대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 되겠는데 제1 제시문 한국어로 답변하는 거는 이 학생이 봤던 거는 빅데이터 관련한 질문이었어요. 빅데이터의 편향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CSR. 이건 이미 학원에서 다 해줬어요, 사실은. 제가 직접 강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기업이 CSR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의 절대 절망의 가치, 이 profit maximization,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밸런스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면접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되어져야 됩니다. 답변의 내용은 각 면접하는 학생들마다 다르겠죠. 제시하는 답변, 이것은 참고로 하라는 것입니다. 꼭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각자가 답변하는 게 그게 답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근거라든지 또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말할 때의 어떤 방식, 전달 방식,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편향성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그 제시문에 대해서 답변한다. 뭐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어야 되죠. 네, 빅데이터는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에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고 AI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결돼 가지고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말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 들어가면 돼요. 예시 같은 걸 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미국의 범죄 예측 시스템, 콤파스죠. 미국의 범죄 예측 시스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 이런 걸 예시로 들면 좋아요. 콤파스는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지만은 학습 데이터에 기존 사회의 인종차별적 요소가 반영되어 흑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수집 주체가 누구냐, 이 데이터 수집 주체의 선택, 가치관이 개입되어 편향될 수 있습니다. 즉 선택적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추구하는 그 주체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무엇보다도 저는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인종별, 지역별,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데모그래픽, 인종 통계학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다양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저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자 합니다.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그리고 외부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서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데이터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윤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AI 윤리위원회나 별도의 독립된 감독기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편향성을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마지막에 이제 결론 얘기해주면 더 좋겠죠. 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 편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은 데이터의 다양성, 그리고 데이터의 투명성, 특히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그리고 윤리성, 이 세 가지를 확보하면은 데이터 편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은 뭐 완전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본인이 제시문에서 봤던 것에 대한 문제를 서론에서 언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한 구체성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전형적인 problem, 문제 제기, and solution,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을 하나만 제시하면 안 되겠죠? 두 개, 세 개, 다양하게 복수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결론 요약.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최초합의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답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가치 균형, 이윤극대화랑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이냐 하는 그러한 제시문이었어요. 네, 답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은 단순한 기업의 이미지 관리 그리고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 이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입니다. 하지만 이윤 극대화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는 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윤 극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 가치를 두고 노력하고 또 그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고요. 본론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저는 대표적인 사례로 유니레버의 Sustainable Living Plan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은 이 정도 답변하는 것은 자기가 미리 준비한 학생이죠. 근데 CSR은 요 정도 좀 준비해 놨을 거예요. 네, 유니레버사 이 회사는 친환경 원료 사용, 폐기물 절감,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 확대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을 확보하여 매출도 성장시켰습니다. 즉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로열티, 즉 브랜드 충성도와 이익을 높이는 그와 같은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특정한 이윤 추구라든지 사회적 책임 한쪽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전략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바로 이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서 단순히 비용이 증가로 생각하지 않고 비용이 아닌 미래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이와 같은 관점을 기업체 내부에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이해자 집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소비자, 주주, 지역사회, 세무당국, 국가, 외국, 노조,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자 집단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이해자 집단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룸으로써 그와 같은 이해자 집단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CSR,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면 회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측정이 바로바로 확인이 되지만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성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 측정을 지표를 만들므로써 사회적 가치와 재무 성과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윤 극대화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결합하면서 서로를 강화시키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내용, 뭐 너무 알차긴 하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것을 요거는 제2 지문이니까 영어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의 플루언시가 좋은 거랑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계화해서 답변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토플, 토익 다 고득점 학생들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 이와 같은 것은 발달되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논리적 사고력이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복도에서 읽을 때 논리적으로 라디컬 리딩을 하고 논리적으로 라디컬 띵킹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발표를 하는 면접이에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면접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전자기기 다 돌려받고 건물 밖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차를 가지고서 이제 주차장 이용한 경우 있는데 수험표를 제출하면은 주차 요금 없이 나갈 수 있으니 수험표 절대 버리지 말고요. 잘 챙겨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국민대 어학특기자 면접 그 흐름, 과정, 절차, 분위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출제되어졌던 그와 같은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윤 극대화의 균형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합격한 학생의 이 면접 후기를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서 전달한 내용이고요.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구성, 답변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 실전적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저 국민대 과정의 전체 흐름을 학원에서 그대로 세팅해 놓고 그 과정으로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번 반복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실전처럼 하고 당일날 국민대 가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뭐 한 번 연습 한 번 더 하지 하는 이런 기분으로 면접장에 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네, 이상으로 싸이미 홍원장이었습니다.